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 손상TV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싸움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맞붙어서 니 죽고 나 살자 완전 이판사판식으로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좌파들이 몰아붙이고 있는 이 내란을 넘어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실제 내전이라는 용어가 언론을 통해서 가끔씩 들려오는 것을 보면 내전의 위기를 느끼는 국민들이 다수 생겨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1천만이 넘는 국민들은 이것이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엄청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패턴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여야 좌우가 편을 갈라서서 서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하고 밀어붙이다가 해결의 실마리가 안 잡히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알 바 없다는 겁니다. 유혈 사태를 방불케 하는 이런 얘기들을 국회에서조차도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객관적 판단을 해야 될 공수처가 마치 누구에게 쫓기듯이 위법과 불법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재단을 해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체포 때 형성된 좌우의 대립각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든 국민들의 감정이 너무 고조돼서 여차하면 우리 국민들끼리 백병전이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무기를 휴대한 경호처와 공수처 용역을 자처한 이 경찰의 일촉적 발동, 유혈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성윤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듭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그런 결기로 가야 한다고 선동질을 해대고, 같은 당 소속인 정청래는 재집행할 때는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대는 겁니다. 같은 당 세영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시 동원한 경찰이 3,200명이었다. 공수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 정도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나마 대통령 측은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과 혹시나는 유혈 사태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을 또 생각해서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말도 함으로써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될 것인데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비상계엄과 내란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니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수사를 벌여야겠다 하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라도 터지는 것처럼,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이라도 간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굳이 낯설 이유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직권 남용죄와 한데 묶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자 경찰은 후닥닥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수사권까지 넘기라니까 수사권은 안 넘기고 경찰에 체포만 하라는 일명 하청을 주고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경찰이 듣는 자체도 잘못된 거야. 안 좀 듣지 말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하청 노릇만 할 거야.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까지 엮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수사를 직권남용죄에 치중해야 할 것인데 반대로 직권남용은 내버려 두고 내란죄에 올인해 온 것이 공수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상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해가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고발 주체들도 대부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어쩌다가 직권남용죄가 있으면 먼저 내란죄를 앞세웠던 겁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시면 저 제목에 전부 다 내란죄 고발입니다. 보시라고요. 전부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보시라고. 이 모든 제목들이 다 내란죄 아닙니까? 이게 직권남용이 보입니까? 단 하나라도 직권남용이 보이냐고요. 전부 내란죄 아닙니까? 한정한. 여러분 방금 보셨듯이 저기 직권남용죄 제목이 하나라도 뽑혀 있냐고요. 눈을 닦아봐도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내용도 보면 직권남용이란 단어는 뒤로 숨어버리고 대부분이 내란 등입니다. 내란 아니면 내란 등. 내란죄 혐의 등. 내란죄 혐의 등. 내란죄 혐의 등. 내란죄 등 고발 2건. 내란죄 혐의 고발건. 자, 여기까지는 고발할 때는 내란죄 혐의 잘 붙였죠? 고발한 주체나 수사를 하겠다고 덥석문 공수처나 공수처를 졸병 다루듯 한 민주당이나 보도하는 언론들이나 하나같이 내란죄로, 내란 등 혐의로 그것도 일찌감치 내란죄 혐의에서 혐의를 빼버리고 그 이후부터 내란죄로 기정사실해서 지금까지 선동하고 끌고 온 겁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데다 직권남용죄로 엮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괜찮다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주장을 했는데 이거 반드시 오 처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려면 먼저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수사를 못한다.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는 애초부터 무리였나? 무리수였나? 2023년에는 기소가 빵건입니다. 여기에다가 대통령 이 큰 유정한 사건을 막겠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고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헌법체제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서 수사받을 수가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인데 오동훈 공수처장과 민주당만 된다는 겁니다. 어거지 그만 피우시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해 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영장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공수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을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공소장이 전체가 83페이지인데 그 공소장 내용 중에 직권남용 사실이 몇 페이지나 될 것 같습니까?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한 페이지에 82장은 다 내란이고 한 페이지만 직권남용죄로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내란죄 고발이지 직권남용죄 고발을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한 달 동안 내란죄만 떠들어댔지
직권남용죄는 코빼기도 안 보였던 겁니다.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서 내란죄로 처벌하고자 한 공수처의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못하게 되자 억지 춘향으로 직권남용을 연결시켜서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재판 사유로 다루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한 달여간 내란죄로 국민들 선동해서 뼈까지 잘 우려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죠? 민심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탄핵 폭거를 앞세워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2점 지금 50% 넘었었다고 오늘 나왔어요. 벌써 국민의힘도 41%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더더욱이나 탄핵 이거와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갔던 50, 60 전부 다 민주당 지지 처리하고 여당으로 돌아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제 진실을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공수처나 다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이대로 끌고 가면 내란죄도 안 먹히게 생겼고 민심까지 뒤집어지니까 내란으로는 이재명 재판 후까지 아마 재판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되도 않는 핑계로 이제 와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캥깁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내란죄인데 왜 빼려고 합니까? 한 달 동안 울고 먹었으면 갖고 가야지. 이재명이가 탄핵 재판 그 전에 구속될까봐 그럽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국민들을 선동질하고 지금까지 이 난리 부릇을 떨었으면 끝까지 밀고 가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심판을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래도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핸들을 획 돌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란죄 이 부분이 국회 탄핵소추안 그 안에 빠졌다면 국회 표결 때 이게 본회의 통과가 됐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그 지 똑똑한 척하는 그 국민의힘의 서너 명 있잖아요. 조경태, 안철수, 김재습이 또 누굽니까? 김상시, 김상욱이지. 김상욱이 또 이지혜가 뭐 또 있잖아. 제가 뭐 그런 인간들은요 탈당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명시켜버려요. 그냥 다른 당에 가서 잘 처먹도록. 진짜 배신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비상계엄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의 행포를 이용해서 이재명의 형사책임을 어떻게든 면해보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무려 29차례에 걸쳐서 탄핵을 발의하고 거기에 예산탄핵까지 해서 결국 행정마비, 30대 마비, 예산마비까지 초래한 거 이걸 모르고 지냈습니까? 에? 이게 정상이냐고. 오죽하면 단두대 정치라는 말까지 나왔겠냐고. 그런데 이게 국민이 몰랐다고? 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는 거요? 이건 두 가지예요. 29번을 탄핵을 하든 전 장관을 다 탄핵하고 뭐 이판 사판 걸린 대로 검사들 다 탄핵했다 합시다. 그래도 눈 깜짝 안 할 겁니까? 그거 아니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탄핵 폭거를 정당하다고 민주당이 이중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안 하겠다고 해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나라가 너무나 개판이 다 됐다. 온갖 마비고 탄핵 폭거에 상권분리 파괴, 사법시스템 파괴, 의회 폭거에 날도 안 된다 이거.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촉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해방 이후보다 다잖아 지금. 왜 국민들의 온갖 정치 폐악질을 보도록 만드립니까? 국민들이 광장으로 왜 나섰어요? 이 온갖 야당의 정치 폐악질, 이게 이재명 사법이스크를 넘어서 조기 대선을 바라는 거 보니까 정권 찬탈할 마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된다. 광장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뭐 또 가만히 있으면 배치 하나 더 떨어지나 이랬던 거 아닙니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할 때 선포 전에 먼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시점에 왜 계엄을 선포하는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크게 보면 릴레이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검찰 간부 및 검사들 탄핵으로 인한 사법시스템 마비, 선관위 전산시스템 문제로 인한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정리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일렀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마치 짜고 치듯이 군 수뇌부, 국정원 수뇌부, 경찰 수뇌부 전부 다 항명을 했고 급기야 야당의 내란죄 프레임까지 덮쳐버린 겁니다. 그나마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성을 찾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이대로 가다 보면 자칫하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꼬라지가 생기겠다. 세상에 대통령 할 사람이 없어도 5,300만 국민 중에 이재명이보다 잘난 놈이 숱하게 많을 텐데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 국민 지지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이래서 흔히 말로 빨리 여론조사 기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에 막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제대로 된 민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11%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딱 9%, 7%, 그다음 4% 딱 떨어지면 탄핵은 끝났는데 거기에서 다시 고공행진해서 42.4%, 오늘 50%까지 올라갔어요. 야 오르지. 여론조사 기관 고발 좀 해. 조사 좀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수장자리가 다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야당의 탄핵 폭거 때문에. 29차례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해도 긴가 민가 하든지 말든지 강 건너 불공명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이런 의결을 해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정치인 하나 없는 국민의힘, 그리고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장까지도 탄핵해버린 이 민주당의 무소불위와 안유무님, 저는 이거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하나 구하고자 국회를 이용한 정치 세력의 반헌법적 입법 폭거,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물랑케 한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도 아니 국민들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국회의원 머리수만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탄핵공화국의 체포공포만 난무할 뿐입니다. 탄핵공화국의 체포공포. 이게 정상되는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말하는 나라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나라 망하는 게 좋겠지. 그래야 니도 죽고 나도 죽지. 참, 아유, 제발 우리 국민들 좀 깨어나십시오. 민주당의 무소불위 안하무인 저 그냥 두면, 야당의 입법폭거, 탄핵폭거 그냥 두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둘로 갈라져서 내전이 일어난다고. 내전요. 지금 5초 전이에요. 5초 전. 제발 좀 선동에 속지 마시고 현실을 똑바로 들여다보십시오. 손상대 TV를 보면 거짓말 안 하잖아요. 좀 PD나 저나. 자, 이제 또 오늘 토요일이니까 강화문 강좌에 나와서 목은 아프지만 몇 마디 또 떠들고 살을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강화문 강좌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